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그랜저 3.5 H트랙 캘리그래피고, 이쪽은 이제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캘리그래피입니다. 1.6 하이브리드 터보 같은 경우는 H트랙을 넣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대를 번갈아 가면서 시승을 할 거고요. 사실은 이 3.5 같은 경우는 오늘 벌써 세 번째 시승인데, 요 며칠 동안 이 3.5 타면서 찍었던 거랑 그리고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탔던 거랑 교차 편집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3.5 같은 경우는 바로 얼마 전에 S90 그리고 A6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렸었죠. 오늘은 단독으로 보여드리는데, 그때 보여드렸던 차하고 다른 게 있다면 얘는 일단 블랙잉크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의 풀옵션이고, 차 컬러는 녹턴 그레이. 그래서 이 색깔이 자연광에서 보니까 지금 이게 눈 받치고 좀 해가 많이 저물었긴 했는데 약간 녹색이 도네요. 그래서 녹색도 돌고 이 차 참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색깔 추천하는 컬러입니다. 단지 어떤 그랜저만의 그런 무채색 있죠. 검은색, 쥐색, 흰색, 그런 색깔들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 캘리그래피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랑 어울려 가지고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 주르륵 켜지는 방향지시등, 이거 비상등으로 켜면 그냥 일반 깜빡입니다. 깜빡깜빡. 근데 이번에 이 그랜저가 하이브리드라든지 아니면 H트랙이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 보면은 이 앞에 녹턴 그레이 메탈릭, 이 3.5라든지 저 멀리 있는 1.6 터보 하이브리드라든지 보면은 겉에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뒤에 심지어 뒤에 딱지 하나 붙어 있지 않아요. 뭐 H트랙도 안 붙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뭐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델명, 그러니까 3.5, 2.5, 뭐 1.6 하이브리드 그런 것까지도 안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겉에서 봤을 적엔 저게 뭔가 알 수 없게끔, 지금 이 머플러에서 나는 김 때문에는 알 수 있겠네. 이 3.5 같은 경우는 머플러가 밑에 두 개 빠져 있어요. 이 1.6 터보 같은 경우는 얘도 두 쪽이네. 아하. 근데 왜 3.5는 저렇게 더 뿜어내지? 이것도 알 수 없겠네. 이거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다. 3.5는 이렇게 복합 연비가 9.0밖에 안 됐구나.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15.7이나 됩니다. 트렁크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트렁크는 이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골프백 3개, 보스턴백 2개까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이브리드는 트렁크가 다를 거예요. 이 바닥이 배터리가 들어가면서. 이거 보시죠. 바로 트렁크 제일 궁금했는데, 트렁크가 공간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 바닥이 줄어들었을까 싶었는데 없어요. 똑같아요. 이거 좀 신기하네. 하지만 이제 차이점은 뒤에 가면 드러나는데, 그랜저 하이브리드 2열입니다. 2열 시승기는 아니고 2열 공간만 좀 보여드리는데, 얘가 그래도 3.5 나머지 내연기관차들이라든지 가스차들이랑 차이가 좀 있어서, 일단은 캘리그래피로 가더라도 통풍 시트는 없어요. 열선만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시트 리클라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발 들어가는 건 여전히 저 1열 시트 밑으로는 안 들어가죠. 그리고 이게 좀 차이가 있네요. 얘가 그 H트랙이 확실히 아니다 보니까 그런지 여기가 좀 더 덜 튀어나왔습니다. 이 둔덕이. H트랙은 많이 튀어나왔었거든요. 요것도 작지만 차이가 있네요. 안전벨트 클립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 3.5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그게 없어. 그리고 이 벨트가 어제 저 카시트 채울 적에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당겨지더라고. 지금은 또 잘 당겨지는데 이게 차마다 차이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말고는 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차이점은 없어요. 지금 뭐 이 시트도 캘리그래피라서 이거 이 스웨이드 소재 좋고, 그거 말고 이 인테리어 컬러 조합은 옵션으로 남겨드릴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컵홀더 이쪽에 있고, 다른 건 차이가 없다는 거. 신형 그랜저 2열 보여드릴게요. 문이 넓게 열립니다. 넓게 열리기도 하고 이 도어 자체가 길어요. 지금 보시면 그래서 문 열 때는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저 윈도우도 그렇지만 이 도어가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도 참 이런 차도 드문 것 같아. 어쩔 수 없겠죠. 여기도 이런 마감은 잘 돼 있습니다만 여긴 플라스틱이네. 이 프레임리스의 구조적인 그런 단점을 무마시키려고, 상쇄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그리고 이번 그랜저는 오디오가 보조 시스템입니다. 자, 열선 통풍이 있는데, 이게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누르면 3단계부터 시작이 아니라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제 키는 178cm인데 헤드룸은 딱히 나쁘진 않다는 거.
근데 이제 키가 크면은 좀 닿을 수는 있겠어요. 1열 운전석 밑으로 발이 아예 안 들어갈 수준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이 레스트 버튼이 있어서 누르면 이게 최대 8도 눕힐 수 있거든요. 눕히게 되면 꽤 눕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이 안 들어가니까 나 이게 좀 발을 지금 봐도 뻗는 것 같지 않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 근데 이거에 반해 1열 시트는 되게 만족도가 좋습니다. 무엇보다 저 허벅지 받침 길이가 되게 멀리 길게까지 확장이 돼서 좋고. 근데 이거 모노포드 헤드레스트 이건 좀 별론 게 뽑기만 돼요. 이게 앞으로 틸팅이 안 돼. 그래서 그거 조절은 어렵다는 거. 근데 이거 이 차양막 작동하는 속도 엄청 조용하고 거의 다 커버됩니다. 아주 쓸모 많고. 그리고 얘는 리어 선쉐이드도 저기 있는데 저거를 이 뒤에선 작동할 수가 없네. 그렇구나. 그리고 얘는 H트랙이라서 여기 프로펠러 샤프트 지나가는 것 때문에 튀어나왔고, 이게 앞바퀴 굴림 차들은 이게 없으려나? 내일 한번 하이브리드 탈 때 볼게요.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도 달라진 게 많진 않지만 그래도 번갈아서 3.5랑 번갈아서 보면은 차이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런 하이브리드 메뉴 같은 거는 보면은 반응 속도가 여전히 얘도 빠르진 않죠. 모터와 배터리가 들어갔기 때문에 억지로 깨우면은 엔진 이용해서, 이런 경우가 흔하진 않겠지만 엔진 이용해서 충전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뭐 이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겠죠. 얘가 연비가 엄청 좋아요. 가득 주유한 상태로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47.8km 달렸고 618km, 기름이 지금 75%는 좀 넘게 남았는데 예상컨대 얘는 800km는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3.5 같은 경우는 12.5? 12.6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연비였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확실히 연비적인 부분에서는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 계기판 화면에서도 친환경차, 이거는 좀 전에 봤었던 거랑 다른데 관성주행이라든지 대기환경 보호 모드 이런 게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에코,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이거만 있고 스노우 모드가 없죠. H트랙이 빠졌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노말도 없고, 그리고 현대차의 여느 하이브리드와 마찬가지로 노말 모드가 아니라 주행 시작하면은 에코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3.5랑 다르게 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스포트, 에코는 이런데 스포트로 가게 되면 속도계가 연속으로 바뀌어서 이것도 좀 디자인 요소고,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설정은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에코, 파워트레인을 에코, 스포트, 스마트로 할지, 스티어링, 이것도 좀 차이점인데 스티어링에서 스포트랑 노멀 차이가 꽤 있습니다. 3.5에서는 이 스포트로 간다 한들 이게 뻣뻣하게 굳는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스포트에서는 이게 즉각적으로 훨씬 좀 뻣뻣해. 이 차이가 제법 있습니다. 신기할 정도고. 그리고 카메라는 지금 켜진 김에 한번 보자면 후방 카메라 설정에서 보면 이건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옆에, 그리고 이건 광각 후방, 후방 광각, 후방 협각, 그리고 이거 전방도 전방 광각, 전방 협각, 그리고 전방 측면, 이거는 탑뷰. 계기판도 보자면은 이쪽에는 이제 에코 게이지라고 하나, 차지 에코 파워가 있죠. 그리고 RPM도 0.0으로 표시가 돼가지고, 이건 근데 속도가 여기 디지털로도 같이 떠서 하이브리드 계기판이 좀 더 좋은 것 같아. 요거 하이브리드니까 이 배터리 리셋 버튼이 또 있죠. 공조장치 디스플레이도 이제 하이브리드는 다른 게 있는데 바로 이 드라이브 온리 버튼입니다. 이거 참 좋은데 3.5에도 넣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있고, 노멀 띠이나 심플 띠이나 커스텀 띠 다 있는데 여기도 차이가 있는 게, 심플 띠에 보면은, 자, 3.5에서는 4가지 메뉴 중에 골라서 여기서 집어넣을 수 있었거든요. 이 드라이브 온리 버튼이 없었죠. 근데 이 하이브리드는 이것도 집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풍향, 뭐 풍량, 또 오토, 이렇게 하면은 화면 구성을 해보면
드라이브 온리 버튼을 아예 이렇게 빼가지고 이게 심플 댐이 참 활용도가 더 좋겠네, 하이브리드에서. 그렇죠. 밑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거 충전을 할지 아니면은 데이터로 이 포트를 쓸지 고를 수 있는 거. 이거 이유는 이 버튼이 있으면은 여기에 그 반도체 하나를 줄일 수가 있다네요. 그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UVC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적용이 돼 있다는 거. 이 센터 콘솔 안에 들어가 있어서 골프 글러브라든지 핸드폰 여기서 소독할 수 있죠. 그거 말고는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예, 그랜저 인테리어입니다. 어우, 너무 추워가지고 지금 열선을 켜야겠다. 그랜저 신형 인테리어는 상당히 파격적이죠. 이 스티어링 휠은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그 옛날 각 그랜저라고 할 수 있는 1세대 그랜저의 스티어링을 답습한 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원스포크라고 하는데 사실은 3스포크고 밑에는 약간 플랫하게 깎아놨고요. 드라이브 온 셀렉터가 이쪽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이름이 뭐더라, 무슨 커뮤니케이션 램프라고 하는데, 눌러보면 스포트, 마이 드라이브, 스노우, 여기까지도 지금 연동해서 이게 쫘라락 켜져가지고 드라이브 모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스쿨존이라든지 앞에 과속 카메라가 있는 지역에서는 저기 빨갛게 쩌락쩌락 펴져가지고 운전자에게 라이트로 경고를 해줘요. 이번 신형 그랜저는 그리고 OTA로 42가지나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루엔진이나 서비스센터, 그 현대차 서비스센터 들어가지 않아도 그냥 위성에서 그냥 그 쏴가지고, 전파 쏴가지고서는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라든지, 그것뿐만 아니라 차의 변속 로직,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업데이트가 42가지나 돼가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뭐뭐가 해당되는지 포함되는지는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 여태까지 현대차가 만든 차 중에는 가장 많은 업데이트가 된대요, 이 OTA를 통해서. 자, 이거 이 카메라 미러도 있고, 요거 지문 등록하면은 최대 3인까지 등록할 수 있는 거 또 있습니다. 키 없이도 그냥 지문으로 우리 아이폰 쓰듯이 해서 시동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어 봉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와, 이거 참 좋아요. 앞으로 그리고 현대차는 내연기관 그리고 전기차들은 이걸로 간대요. 지난번에 개발자에게 들었습니다. 그때 그리고 얘기를 들은 게, 이 방향지 시등 이 와이퍼는 지금 동그랗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네모나고, 그리고 여기다 이런 음각까지도 줬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잡았을 적에 무의식 중에 이거 가지고, 우리 벤츠차 타면, 특히 벤츠 시승했다가 내 차 타면은 이거 자주 하는데, 기어 변속할 적에 이거 당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우스운 상황이 생기는 거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걸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이 와이퍼는 동그란 거, 여기 기어봉은 네모난 거. 그래서 이건 참 괜찮은 것 같아. 조작감도 좋고. 얘 연비 아주 똥망입니다. 3.5니까 그러려니 생각은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게 지금 367.2km가 제가 지금 주행을 한 거고, 얘 기름 탱크가 60L 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가득 채우면 제 생각에 500km 갈 것 같습니다. 지금 공인 표준연비, 복합 표준연비는 9.4였나? 그랬는데, 이 연비가 아주 그냥 쥐약이네.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이거는 반응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뭐 강하게, 보통 약하게 끄기인데, 강하게 하면 뭐 6기통 이상의, 얘가 6기통이긴 한데, 뭐 6기통에서도 좀 과한 6기통 그런 사운드를 내죠. 여기 아주 좋습니다. 이 공조장치인데, 이건 처음 보는 디스플레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예 끄버릴 수도 있고, 이게 그리고 띠이 3가지예요. 노멀, 심플, 커스텀. 그래서 노멀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서 그냥 뭐 열선 시트를 키거나 통풍 시트를 키거나 또는 온도를 올리거나 하는 거고요. 오토도 1, 2, 3단계로 조절할 수도 있고, 열선 스티어링 휠도 2단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심플 띠으로 가게 되면 아주 간단해지죠. 그래서 오토 3단계 중에 할 수가 있죠. 온도는 스와이프도 되고, 이 전환 속도가 이거보다 여긴 빨라. 그리고 커스텀 띠은 커스텀 1에 보면 제가 지금 이 4가지는 프리셋 값이에요. 그래서 시원하게, 따뜻하게, 쾌적하게, 공기청정. 근데 이거 참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보세요, 커스텀 1을 가보면 이걸 길게 누르고 있으면 내가 값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커스텀 띠은 그렇게 많이 쓰진 않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노멀이랑 심플 띠, 이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컵홀더인데, 이거는 지금 제가 크게 쓰고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누르면 컵홀더로 쓰거나, 아니면 아예 이렇게 해서 넓게 쓰거나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덮개도 있어가지고 여기도 물건 올려놓거나 좋고,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인조가죽 감싸기로 했어요. 캘리그래피 트림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도어 트림에도 인조가죽이에요. 네, 이제 디올뉴 그랜저 3.5 H트랙 캘리그래피 주행해 볼게요. 이 차는 지금 2번째 주행하는 건데, 오늘은 확실히 딱
악천후여가지고 바로 스노우 모드를 켰습니다. 얘가 스노우 모드를 키면은 확실히 뭐랄까 그런 구동력 배분에 있어서 도움을 많이 받네. 그래서 지금 물론 타이어가 올 시즌 타이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눈길인데도 꽤 안정성이 있게 느껴져요. 예.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강하게 해놨군요. 일단 강하게 해놨는데 스노우 모드에서도 이게 활성화가 되는지는 한번 들어오네. 근데 확실히 그랜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뭐랄까 아주 이전에 소나타라든지 여타 다른 차에서 느꼈었던 것처럼 우와 이거 너무하다 막 그 정도로 세게 사운드를 키워놓진 않았어요. 어쨌거나 방향성 자체가 대형 세단으로서 누구를 뒤에 태우고 다니는 상황을 많이 가정을 한 게 아닌가. 물론 뭐 오너 드라이브도 할 수 있겠지만 얘가 그리고 오토 하이빔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이전에 제네시스 G90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대 제네시스가 지금 이런 라이트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앰비언트 라이트나 이런 거는 집어넣어서 다른 경쟁사들과 수준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에 헤드램프 조명 기술에서는 정확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그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가 그냥 조금 흰소리 보태면 뭐 이걸 구름 위를 걷는다까는 것까지는 너무 극찬, 너무 흰소리고 헛소리. 마냥 편한 쪽이긴 합니다. 그리고 차 사이즈 자체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랄까 움직임이 뭐 보통 이렇게 많이 쪼여진 차들은 차 사이즈에 비해서 그거보다 작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디올뉴 그랜저 같은 경우는 5m 넘는 전장 그대로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하체 느낌 자체가 부드럽다 보니까 그것 역시 차의 움직임이 뭐 아래 위 저런 턱 너물 쪽에 이런 바운싱이라든지 뭐 제동 가속 할 적의 앞뒤 움직임. 근데 이거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이번에 그 앞에 노즈 다이브라든지 아니면 파워부트 현상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구현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트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포트에선 이 엔진 리스판스 변속기를 떠나서 하부 움직임이 약간 더 잡는 느낌이 간결해진다는 표현보다는 좀 덜 출렁이게 잡는다고 할까? 덜 출렁이게 잡는데 저는 오히려 스포트의 느낌이 더 좋게 느껴지긴 해요. 근데도 일단은 차는 커서 몰아붙일 차라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8단 자동 변속기는 딱히 그렇게 아주 내몰 차도 아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변속기가 좀 더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긴 해요. 자 보세요. 방지턱을 넘으면 스포트 모드의 서스펜션과 확실히 나머지 모드에서의 느낌이, 그러니까 서스펜션을 컴포트로 할지 스포트로 할지의 차이가 제법 있어요. 지금은 스포트 넘었다가 2 잡죠. 다시 이번엔 마이 드라이브 모드에서 제가 설정을 해놓은 서스펜션을 노멀로 하고 드라이브 파워트레인은 스포츠로, 스티어링은 스포츠. 가보죠. 지금은 서스펜션만 노멀입니다. 이 조향적인 부분에서 뭐 스티어링의 유격이 막 아주 그냥 헐렐레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격은 있어요. 내가 조향할 때 뭔가 마진 있게 돌려야 된다고 해야 될까? 그리고 제동 성능이 좀 담력이, 초반 담력이 세게 세팅돼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가 좀 민감한 것 같아. 브레이크도 그렇고 초반 가속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이런 오토홀드 설정해 가지고선 내가 정차했다가 재출발할 때 있잖아요. 스포트 때는 그냥 팡 튕기는다는 표현을 써도 될 만큼 출발을 하고요. 이게 노말일 때조차도 좀 가볍게 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꼬부랑 요철
지날 때도 확실히 컴포트에선 이게 약간 노면의 충격을 흡수는 하되 그렇다고 아예 그냥 싹 커트해 버리는 게 아니라 전달을 해. 이게 좀 재밌네. 오, 보시죠. 이제 컴포트 서스펜션, 노멀 서스펜션입니다. 탁 잡지 않죠? 탁 이렇게 잡죠. 다시 보세요. 속도는 35. 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서스펜션은 차이가 난다 로 봐주시면 되겠고, 제가 지난번 시승할 적에는 뒷자리 시승도 드라이브 모드를 바꿔가면서 타봤는데 정숙성적인 부분은 뒷자리가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또 거주성적인 부분도 앞에 이런 발 시트 밑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 빼고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하체 느낌도 이 정도면은 제가 만약에 뒷자리에 타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앞에 운전자를 계속 째려보진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면 뭐 그냥 무던하게 그냥 대구나 가지 뭐 이렇게 뭐 청주나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그냥 목적지나 가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은 편안한 차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 운전을 하면서도 근데 이 차는 운전의 즐거움, 드라이버빌리티는 딱히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차를 타면서 또 타고 싶다, 이 차는 재밌어 라는 생각이 드는 차가 있고, A에서 B 지점까지,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다 그러면은 주차하면은 뭐 그냥 다음에 또 탈 때까지는 생각 안 나는 그런 차가 있는데, 얘는 두 번째 생각 안 나는 차예요. 근데 길에서의 관심은 엄청나더라고요. 이거 그랜저, 신형 그랜저 아직 지금 판매가 안 되고 그 소비자에게 인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거라 생각은 합니다만, 매우 정말 모두 나만 쳐다보는 수준인 거, 모두들 나만 쳐다본다? 라고 해도 될 만큼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네, 이거 지금 디올뉴 그랜저 3.5 H트랙 캘리그래피 시승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저는 훨씬 더 궁금하기 때문에, 출력은 얘가 300마력이라서 높지만, 근데 그 300마력이 300이라는 숫자만큼 확 와닿는, 대배기량 300마력이라는 게 확 와닿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4기통 1.6 1600 1.6L 터보 엔진에다가 모터를 맞물린 하이브리드는 어떨지 한번 보죠. 네, 이제 그랜저 1.6 터보 하이브리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3.5를 타다가 1.6 터보 하이브리드로 갈아탔기 때문에 지금 아주 3.5의 그런 주행 질감이라든지 인상적인 부분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3.5를 타면서 뭔가 좀 그랜저니까 3.5는 타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되게 기대됐거든요. 근데 지금 타보니까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역시나 연비고요. 얘는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 700km 이상 갈 것 같아요. 근데 하이브리드 아닌 그 3.5 터보 같은 경우, 3.5 같은 경우는,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기름 탱크 가득 채우면은 750km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3.5 같은 경우는 500km 남짓밖에 못 갈 것 같아요. 아무리 걔가 관용차로 쓰고 뭐 회사 돈 가지고 기름 주유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500km 밖에 못 가는, 500km 남짓 가는 것은 굉장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그럼 또 댓글로 뭐 3.5 타면서 무슨 연비를 생각하냐, 펠리세이드 때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실 텐데, 연비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주유소 들어가는 시간이 아깝거든요. 파워트레인 스포트, 스티어링 노멀, 서스펜션 스포트, 얘도 이제 프리뷰 전자제 서스펜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모션 컴포트, 이모션 다이내믹, 그 두 가지 기능이 들어갔는데, 그거는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컴포트 같은 경우는 차가 이제 아래의 움직임 같은 거, 특히 이제 가속 감속할 적에 뭐 앞에 노즈가 들린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자세 제어를 모터를 통해 가지고, 모터까지도 그 움직임을 상쇄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는 거고, 이모션 다이내믹 같은 경우는 꼬부랑길에서 진입 탈출할 적에 어떤 뭐 동력이 끊김없이 그냥 탈출할 적에도 더 신속하게 차가 끌고 나가게 뭐 이런 쪽으로 도움을 주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고, 스티어링은 이게 3.5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3.5보다 스포트를 했을 적에 많이 무거워져요. 무거워지는 수준을 넘어서 약간 좀 뻣뻣하게 굳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마이 드라이버 모드를 스티어링만큼은 노멀로 두고 달리고 있다는 거. 계기판은 하이드라이브 계기판이 좀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속도가 디지털로 보여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저 빨간 점은 뭐지? 50이라는 건가? 아, 이런 또 정보가 생겼구나. 지금 여기가 50km 속도 제한이니까 빨간 점이 생겼었다가 없어지네.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가 3.5보다 좀 더 저는 마음에 드는 게 3.5 같은 경우는 담력이 많이 초반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밟으면은 뭐 속도가 죽는 것도 죽는 거지만 어떤 미세한 그런 컨트롤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녹록지 않았어요. 근데 이 1.6 터보 같은 경우는 앞에 유격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동력 자체가 좀 조절하기 쉬운, 더 좀 유두리 있게 여유 있는 그런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얘도 캘리그래피이기 때문에 지금 타이어 스펙은 같아요. P0 올 시즌이고 24540R 20. 거기다 이제 휠 디자인도 하이브리드 차라 그래서 그런 좀 막 아주 답답해 보이는 막힌 그런 휠 디자인이 아니죠. 그것도 좀 인상적인 부분이고. 예. 대교 환경 보호 모드, 이건 전 처음 봤어요. 원래 있었나? 이렇게 탑승자 및 보행자를 위해 대기 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서 최대한 EV 모드로 주행합니다. 뭐 휴양림 같은데 지나가면은 뭐 GPS로 연계해가지고 배터리가 충분하다 그러면 엔진을 꺼버리나 보지. 얘 그리고 이 충전 방전 속도가 되게 빨라요. 그리고 방전보다는 충전 속도가 좀 더 빠른 게 아닌가. 물론 이건 어떻게 주행하느냐에 따라서, 주행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서 아주 스트레스 없이 배터리 소모되는 거 걱정 없이 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3.5랑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면 어떤 게 좀 장점이 있냐 그러면 첫 번째는 역시나 연비, 그리고 거주성도 나무랄 데 없고, 물론 근데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열 리클라이닝이 안 된다거나 2열 시트 통풍이 빠진다거나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지금 바람이 좀 있는데 얘도 지금 이중 접합률은 전부 다 적용이 됐거든요. 오늘 바람이 심한가? 아, 심하네. 바람이 많이 불면 역시나 좀 소리가 들어온다는 거. 3.5를 타면서 그랜저는 운전이 막 재밌는 그런 차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1.6 터보는 뭐 1.6 터보도 뭐 운전을 계속 하고 싶거나 그런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일단 유지비적인 부분은 확실히 싸니까. 오늘 그랜저 3.5 그리고 1.6 터보 비교해보면서 타니까 처음에 예상하기로는 3.5 말고 1.6 하이브리드가 고민할 거 없이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 예. 그렇다고 또 3.5를 사라고 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 이유는 3.5는 연비, 역시나 연비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요. 근데 또 그 6기통 엔진에 매끈한 거 있죠, 부드러운 거, 그거는 참 좋았어서 그걸 또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1.6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연비, 아주 높은 고효율성 때문에 이것 때문에 추천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래서 2.5가 지금 더 궁금하네요. 2.5 또는 가스차를 시승할 기회가 생기면 또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소나타라든지 투싼이라든지 타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소나타든 투싼이든 하이브리드가 추천할 차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랜저는 약간 달라요. 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